머금은 땅.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재물도 마르지 않는다. 명예의 기운을 품고 있는 땅. 이런 것을 소위 우리가 명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명당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2017년) 마지막 해가 떠오릅니다. 가는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오는 해를 맞을 설렘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안 좋은 일 다 잊어버리고 새해는 다 건강하게 마음먹은 일 다 잘 되게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붉게 물든 남해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남해금산 깎아지는 절벽 위에 대한민국의 기도명당 보리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리암은 홍련암, 향일암과 함께 전국 4대 관음기도 성지로 이름 높은데요. 동양학자인 조용원 박사도 보리암을 기도명당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는 드넓은 남해 바다가, 뒤로는 기암괴석 바위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남해 보리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리암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남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의 기운이 만나고 그래서 기가 아주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곳에 절이 생기기 전부터 금산은 영험한 산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의 기운이 만나는 곳. 아찔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주서 맹당을 찾아서 보리암에 오셨다고 해요. 마음속 간절함이 통하면 그 바람은 이곳에서 현실이 됩니다. 고2 때부터 여기 왔는데 예.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였는데? 그냥 이루어졌어요. 기도명당으로 통하는 보리암은 해발 681m 금산 정상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암자를 찾는 발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발 아래 펼쳐진 한려 해상국립공원의 빼어난 전경과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굳건히 지켜온 암자가 주는 엄숙함을 느끼고자 함인데요. 보리암이란 이름처럼 깨달음도 얻습니다. 이런 그 바위라든가 그 경관이 정말 이런 데 어떻게 털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신비로운 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암자 곳곳에는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곳들이 많은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 100일 기도를 올린 이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단 뒤쪽 바위 산보람에는 재밌는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는 얘기가 세 번째 바위가 일어섰으면은 조선이 그 조선의 그 국운이 아주 더 융성해가지고 예전 그 한민족의 고토까지도 다 회복하지 않았을까. 쌍무지개가 떴다는 이름의 쌍홍문. 이곳은 사람이 사는 속개와 신선이 사는 선개 중간에 위치한 일주문인데요. 이곳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바위 구멍 3개가 있습니다. 마음이 명당이란 하늘과 땅, 바위와 물, 바람과 빛의 조화가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바위 끝에 걸린 바로 이런 곳을 말이겠죠. 멀리 한려수도를 바라보고 있는 해수 관세음보살상 앞에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참배객들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놓인 3층 석탑, 산과 바다의 기운이 정확하게 만나는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가 아주 충만한 곳이다 보니까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만든 것이 이 삼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가는 명당은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탁 트인 남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저마다 기분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갑니다. 일부러 절을 지어진지는 몰라도 하여튼 보면 그 산중에 기운이 제일 좋은데 또 흔히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기도의 힘으로 또 그런 오랑캐나 외국의 침입을 물리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모아져서 이런 풍광이 수리하고 소위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절을 지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병의 고장이자 충의의 고장인 경남 의령. 남강변 의령관문 옆엔 홍의장군 곽재우 동상이 그 위상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탓에 그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솥바위입니다. 물 아래는 솥대발처럼 세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고 물 위의 모양은 솥뚜껑을 닮았습니다. 저 바위는 발이 3개 달려있는 전통 가마솥 모양을 닮은 바위다 해서 솥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솥바위의 또 다른 이름은 부자바위. 재물을 상징하는 솥 모양에 좋은 기운을 가득 품고 있다는데요. 우리 의령 사람들은 저 바위가 부자 기운을 듬뿍 품고 있는 바위라고 해서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자 기운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부자 기운 받으려고 오시는다. 저도 살림 요만큼 늘었습니다. 내일은 요만큼, 그 모레는 또 조금 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지 뭐 한꺼번에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껏 느꼈어요. 풍수지리에서는 물가나 물속에 있는 바위를 수구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위가 있으면 좋은 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령에서 자골산에서 거슬러가 쭉 내려오면 바위 뿌리가 산 뿌리가 바위가 이렇게 밑에 것까지 연결이 돼가 있어서 강의 그 용과 산의 호랑이가 아주 만나는 여기가 그런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미신하고 풍수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우리가 좋은 풍경을 봤을 때 느껴지는 기운, 그리고 이거 좋은 뭐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기운, 그건 미신하고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큰 바위에서 나오는 기운은 뭐 무슨 미신적인 차원이 아니고 뭐 마음을 가다듬는 데는 상당히. 또 솥바위가 있는 남강의 흐름이 진주에서 함안으로 흐르는 서출 동류형인데요. 풍수지리상 이런 흐름은 기운차다고 알려져 이 바위를 기준으로 반경 20리 안에 부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솥바위에서 남서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두 가문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LG와 GS그룹입니다. 이곳은 GS그룹 허만정 회장이 태어난 생가인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일제치하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허 회장의 올곧은 행동 때문입니다. 그룹을 세운 회장의 생가답게 집안 구석구석에서 부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은 첫째는 우리가 뭐 밭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되듯이 모든 터가 좋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씨 집안의 생가터 역시 뒷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앞으로는 개천이 흐르는 풍수지리적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명당입니다. 허만정 회장이 분가에 살았던 본가 역시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특별한 까닭은 GS그룹과 각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회장들이 나고 자란 집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의 재물을 뜻하는 이곳 우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데요.
집 뒤편에 유난히 큰 굴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를 상징하는 뜻이죠. 우리가 궁굴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 보지 못 봤을 겁니다. 산속에 자리한 별장 지신정. 연못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허씨 집안의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 입구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허준, 허만정 선생 부자의 공덕비도 있습니다. 참된 부자의 길을 걸은 허만정 회장. 그의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오늘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풍수나 이거는 운명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나고 싶었다고 잘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 후세에 대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명당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회장 생가가 있는 곳은 부자 명당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남강 솥바위로부터 북쪽으로 8km 떨어진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 생가 또한 부자 기밭길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산맥, 기운 등 5가지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가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앞산은 부자가 난다고 보는 볕단을 쌓은 노적봉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가 안채 왼편에는 기바위라 불리는 바위벽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생가 가는 길목의 한 매점에는 부자 기운 듬뿍 담은 저금통도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곳곳에는 이 회장의 부자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 땅을 밟으면 좋던데 좀 부자 소원을 이루고 많이 오시요 전국에서. 돈 좀 많이 버셨어요? 부자 되셨어요? 예, 우리도 저도 여가 돈을 좀 버리가 부자 민박집 또 한 채 있어. 요 한 채 있고 요 안에 집은 민박집. 그냥 그래 조금 버리 삽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평범해 보이는 시골 마을이지만 전국에서 손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달달하고 감칠맛 나는 전통 쌀엿인데요. 왜 이렇게 땡기? 이래 맛있나요? 아니, 땡겨야 바람이 들어가서 연해져요, 연해져. 느리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삼계엿은 예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서늘한 이 방에선 엿을 굳히고 자릅니다. 다랑구멍이 많이 들어가 있어 깨물면 바삭 부서지는 이 엿은 삼계면 제일의 특산품으로 손꼽힙니다. 사실 삼계면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사가 배출된 박사의 고장이기 때문인데요. 박사마을답게 마을 초입에는 박사 석상이 세워진 박사 체험관까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박사 명단. 삼계를 빛낸 박사라는 타이틀 아래 삼계면 출신의 다양한 박사들의 사진과 양력이 전시돼 있는데요. 이곳 체험관에 전시된 박사만 해도 무려 134명이나 됩니다. 많이들 좀 보러 오세요. 많이 오죠. 여기는 박사가 왜 많이 나오는가 기도 좀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사의 기운 듬뿍 받아 성공하고 싶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분이 1호 박사님이시고 서울대 약학대학 심길순 박사. 여기는 형제 박사님. 여기는 그 부자간입니다. 여기는 삼남매. 삼남매는 물론 부부와 부녀 박사까지 그야말로 인재의 고장입니다. 왜 이렇게 이 동네는 이렇게 박사가 많습니까? 교육열도 높고 네. 시족 간에 경쟁식도 있고 터가 좋다고 할까? 임실군 내 면 중에서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한 삼계면. 공학 박사부터 의학, 문학, 철학, 경영학, 역사학 등 그 숫자는 200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20여 명의 박사가 나온 이 마을도 곳곳이 박사집입니다. 여주비도 공학 박사 이동우 씨. 여기도 이사는 가셨는데 또 있어요? 아니요 뒤로 가요. 여기는 보니까 뭐 한 몇 집 건너에 다 박사집이네요.
박사들이고 이거 솔찬하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사들이. 여가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가. 삼계면 새심리. 이곳은 조선시대 중엽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선비들이 후황양성에 힘을 쓴 마을인데요. 이제 배산, 임수, 후고, 전저, 그 다음에 전차, 후관이라는 여기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이곳에 박사가 많이 배출된 이유. 알고 보니 새심리가 명당의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큰 높은 봉우리 있죠? 그 산 줄기를 우리가 용맥이라고 그럽니다. 뒤에서부터 산줄기가 쭉 타고 와서 마을에 큰 뒷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산이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그 밑에 안쪽으로 지금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이 터 자체가 우선 기운이 상서롭고 충만해요. 인걸은 지령 이렇게 이야기를 옛날부터 했어요. 사람은 땅에 연기를 타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좋은 기운을 받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영리하고 부모님들이 후손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열이 많아서 두 의미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박사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풍수에서 이른바 길지로 통하는 명당을 보면 배산임수 지형으로 좌청룡 우백호, 두산과 안산이 동서남북으로 자리해 있는데요. 이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동서남북 사신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을 앞에 있는 안산은 특별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말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인데 풍수에서는 말과 녹을 동일시합니다. 녹이라는 말은 고정적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정적인 급료를 받는 직업을 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 말을 타는 사람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관리죠. 관리니까 말을 타면 녹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이 안에서 후손들이 말을 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마을 터는 넓은 데 비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는 좁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외부로부터 바람이나 전염병이나 적의 침입을 받게 될 때에 방어에 유리하다는 조건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을이 아주 좁은 터가 안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소위 우리가 명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산임수의 길지도 보이는데요. 마을 앞으로 2개의 시냇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싸고 나가는 그러한 터를 그 산에서 밀고 내려온 기운, 터의 기운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르 그 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생기가 많이 충만할 수 있겠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또 붓끝처럼 뾰족하게 생긴 문필봉이 마을 주변에 많습니다. 터가 이렇게 되면 후손 중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새심리와 인접한 삼계면 후천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박사가 나온 마을인데요. 30명이 넘는 박사가 배출된 이곳에 한 집안 3대에 걸쳐 9명의 박사가 탄생한 구박사집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풍수도구를 사용해 집 입구 기운부터 측정을 해봤는데요. 역시 듣던 대로 좋습니다. 야, 대문에도 기운이 많네요, 생기가. 많은 박사들이 태어난 안치의 기운은 과연 어떨까요? 괜찮아요. 일반 집에 3-4배에 가까운 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88, 89. 야, 과연 생기가 강하네요. 굉장히 좋은 터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국무총리 정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터예요. 그런데
지금 소문은 이제 육박사로 나왔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그걸 자랑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육박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뭐 8박사, 10박사까지도 돼요. 근데 그 정도는. 도대체 좋은 터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박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좋은 터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지령은 인걸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좋은 땅의 연기를 받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후손은 훌륭한 그 인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풍수는 음택과 양택으로 구분합니다. 묘를 쓰고 건물을 지을 때 많이 따지는데요. 현대사회에서의 풍수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풍수가 이제 일반화가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신이라는 것에서 탈피가 돼서 좀 더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게 되면서 이제 풍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 주거지인 아파트. 아파트 분양의 소위 명당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의 광교 신도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산에서 좋은 기가 나온다 해 이름진 광교산이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교산의 전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광교산은 보은 송리산에서부터 김포 문수산까지 이어지는 한남 정맥의 전기를 받는 땅입니다. 특히나 이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풍수 형국으로 보게 되면 광교산의 용이 원천저수지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갈룡 음수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가 짓고 있는 1,100세대 아파트 단지. 이곳은 올해 5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실제로 좋은 터라는 것을 입증하듯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풍수를 염두에 둔 입지 선정일까요? 입지 선정할 때 풍수지리를 많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을 하면서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터는 광교산의 생기가 저수지를 만나 멈추고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광교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니고 그중에서 맥을 받는 땅이어야 됩니다. 산맥을 따서 땅의 생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맥 중에서도 그러면 어느 자리가 좋느냐면 산맥의 끝자락입니다. 산맥이 끝나려면 물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산맥은 물을 만나면 멈추게 되는 거고 산맥이 멈추니까 산맥을 따랐던 기가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가 모인 땅이 곧 그 명당인 것입니다. 이곳 호수 주변 아파트는 풍수를 따지는 구매자들 사이에 명당 입지를 갖춘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또 많이 따지시고요. 막 동까지 따지시더라고. 101동이냐, 102동이냐, 배산임수, 물하고 가까운 거. 네, 그런 거를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옛 한옥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을 뿐 내가 사는 집이 명당이길 바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작년 2월에 입주한 이곳은 21개 동에 총 317세대가 살고 있는 테라스형 아파트인데요. 좋은 입지 덕에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럴 때는 좀 쉽게 들어오셨나요? 저도 한 5, 6대 1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30평대들은 그때 제가 200대 1 정도 됐습니다. 예전엔 도심 한가운데 살았던 이 가족이 이곳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명당짜리인지 궁금해서 책도 몇 권 사서 보고 이쪽에 분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전형적인 배산임수더라고요. 앞에는 그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막아줘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리가 좋다, 명당이다 이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아는 데보다는 기분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찬 땅, 명당. 우리가 좋은 터를 찾는 건 부와 명예를 떠나 어쩌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흥분돼가지고 진정하기는 좀 힘들었죠. 완전 기뻐서 그날 막 물건도 던지고 난리를 쳤어요. 돌 꼬집어봤어. 아팠죠.